죄송합니다. 방송 중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요.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자,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늦은 밤이니까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연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연정은 이미 특히 이제 대연정이라고 해서 민주당 경선로 과정에서 안희정 지사가 엄청 세게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논쟁이 아주 활발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고 나니까 이제 뭐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점이 또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게 그냥 연정이거든요. 연합정부, 공동정부 같은 말입니다. 연합정부를 줄인 말이 연정이고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라는 말은 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면에서는 좀 낯익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좀 낯선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연정이 이루어진 거는 DJP 연정이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연정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왜 한 번밖에 없었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DJP 연정 이후로는 DJP 연정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끝이 났죠. 둘이 서로 완전 개판나게 엄청 싸우고 그러고 끝이 났는데 지금은 또 새롭게 이제 연정 제안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래저래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연정이 한번 있었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 있는 점은 왜 있었고 없는 점은 왜 없었느냐. 이게 둘 다 이제 질문거리거든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도 연정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그 이후로 없었다라는 점은 그만큼 연정되기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연정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이것이 가능한 문제이냐? 가능합니다. 일단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국회 내에 국회뿐만 아니라 헌정 질서 내에 존재하는 정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자 그러면은 뭐 그걸 하는 거죠. 못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연정이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대통령제와의 정치적 궁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제 연정이 궁합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문제까지 나오고 그리고 향후 이제 개헌 논의도 있을 테니까 개헌한다고 그러면 다시 특히 이제 정부 구조에 대한 논쟁이 아주 활발해지겠죠. 정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마 개헌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제를 개헌하자고 그러면 그러면 뭐 남은 건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말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헌의 방향은 단 내각제로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제 내에서의 제도 개선, 예를 들면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제의 구조를 유지하는 와중에서의 개헌일 수도 있고요. 아예 확 틀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꿔보자, 내각제로 넘어가자 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정 문제로 시작을 하면은 결국 대통령제와 내각제라고 하는 이런 카테고리의 이야기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사실 우리 다 배웠습니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렇게 서로 구별을 하고요. 그 사이에 장단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로 그리죠. 대통령제 장점, 뭐 의원 내각제의 장점, 단점은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고 그럼 딱 맞게 이제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도식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굉장히 이제 단정적으로 딱 구분되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제에 속하는 국가 어디냐, 미국, 한국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요.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로 하는 국가 어디냐? 그럼 제일 대표적인 게 영국과 일본, 그 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제3의 제도로 인해 가지고 혼합제죠.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를 혼합하는 거. 그게 이제 주로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정은 주로
내각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각제와 연합정부, 공동정부는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대통령제는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DJP 연합정부 한 번 딱 쓰고 그다음부터 잘 안 썼었고, 외국에서는 뭐 연합정부 수두룩하죠. 뭐 맨날 어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아주 자주 그래서 녹색당에 누구가 강요로 참여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주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게 다르냐 이렇게 하면 이것저것 다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제일 구분되는 점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선거를 2번 하느냐, 1번 하느냐입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총선 한 번만 하고요. 대통령제에서는 총선도 하고 대선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한 번 하는 데에서는, 한 번 하는 의원내각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 즉 선거를 한 번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 총선 한 번, 대선 한 번 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선거라는 말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 하면은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즉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의회가 정부를 그냥 구성합니다. 굳이 대선을 안 치러도 되죠. 그럼 대통령은 누가 하느냐? 대통령은 없죠. 당연히 수상을 선출을 합니다. 이때 수상은 의회가 구성을 하니까 의회에서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수상을 배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수당의 당수가 주로 수상에 선임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양당제, 거의 양당제가 이제 돼 있으니까 제3당, 자유당 정도 있지만서도 양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수당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영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내각제가 아주 많은데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다 당들이 많거든요. 쭉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당들이 한 대여섯 개 되고 나면은 한 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을 모아야죠. 당끼리 모아서 다수 의석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게 이제 다수 의석, 즉 다수 의석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되고요. 어떤 한 40%만 모아도 돼요. 나머지 당이 전부 다 분열되어 있으면 40%만 모아도 그냥 일당으로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연정을 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아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정이 일반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각제와 연정은 아주 궁합이 좋은데, 반면에서 대통령제는 총선과 대선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대통령과 국회는 서로 다른 민주적 정당성에서 의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연정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국회는 국회니까 완전히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정이 그렇게 일반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주 쉽게 얘기하다시피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소야대가 되면 여당 출신의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기 아주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다수당이 수상을 선출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대 야소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국회가 아예 정부를 선출해버리는 거니까 국회와 의회가의 관계가 그냥 딱 아사리가 잘 맞아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교착 상태, 또는 영어로는 데드락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그렇죠. 여소야대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대통령이 아주 지진나죠. 근데 여소야대가 돼서도 아주 잘 된 케이스가 이제 노태우 때였었고요. 노태우 때는 사실 3당 합당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개혁적 과제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태우는 그것 때문에 아주 피곤해 죽으려고 그랬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3당 합당으로 확 뒤집어 버린 거죠. 반면에 그 이후로 이제 정당들에서는 열린우리당 이런 당도 이제 과반수 살짝 넘겼었는데, 이후에 선거법 때문에 몇 명 날아가고 이러니까
그 과반수 안 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나게 힘들어 하셨었죠.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연정 주장하신 것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이 큽니다. 게다가 야당들이 그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냥 뭐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경제가 어려워야지 저기 야당인 한나라당이 그 정권을 잡는 데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되죠. 이거 참 그 재미없다. 면대면으로 방송 봐야 되느냐 이런 불평 불만들이 많으신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나마 이게 저기 삼각대를 하나 사가지고 좀 교체를 했습니다. 좀 뒤로 가서 할까요? 너무 딱 들고 있으니까 좀 어색하시죠. 자, 처음에 이제 좀 슬슬 재미없는 것부터 좀 하죠.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연정 제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의 필요성들이 있죠. 여소야대가 되면 아주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주장도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반면에 저도 경선 기간 중에 대연정 반대했습니다. 대연정 하는 거는 일단 말도 안 된다. 여러모로 이런저런 면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이런 건데 첫째로는 안 지사님의 대연정 주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정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국민에 대한 포괄 위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즉 내가 누구랑 연정하겠다라는 걸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거에서 참여를 해야지 저 사람을 찍으면은 그 다음 누구 당이랑 연정을 하겠구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투표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한테 그럼 그쪽까지 숙권하는 것을 그쪽까지 숙권 범위에 집권 범위에 포함하는 걸로 해서 내가 당신한테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DJP라면 그걸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나는 JP랑 연합을 해서 공동정부를 꾸리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표를 주시오. 김대중한테 표를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JP도 정부에 들어오는구나 그래 알겠다 그거 좋네 라고 찍는 사람도 있고 싫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찍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등등등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주장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포괄적으로 자유당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대연정을 하겠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포괄 위임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후보 당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협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치는 뭐겠습니까? 협동하여 통치하겠다. 아주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 대한 아주 그 자체입니다. 야당의 이야기도 잘 듣고 소수 의견도 잘 반영하면서 그렇게 해서 통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연정하겠다? 제 기억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연정하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연정은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민들한테 그 여부를 갖다가 묻고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대연정 던지고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그 대연정을 통해서 딜이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야기하지 않은 연정을 당선 이후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내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반한다라는 기본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도 안 꺼냈는데 웬 연정이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심상정 대표도 갑자기 이제 당대당 수준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겠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선거 기간 중에 심 후보님은 그런 공동정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없는데 이런저런 필요에 따라서 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대통령제에서 연정이 또 힘든 이유가 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민들의 수권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문제거든요. 첫 번째 수권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두 번째 문제로는
꼭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총선과 대선이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회의 연정을 한다는 것은 이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다 합친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두 번째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대연정을 깨는 게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 간단해요. 대통령이 연정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연정을 어떻게 깨느냐? 그 연정을 하는 것은 강요를 배분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다른 당에다 강요를 갖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공동정부고 연합정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요의 임명권과 면직권이 대통령 1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럼 대연정을 깨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당에서 연합정부에서 온 다른 당 강요들을 갖다 자르면 그만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제도적인 불리함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의원 내각제에서는 어떠냐? 연정을 깨는 거는 정권 자체를 깨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40%를 의석을 먹은 당과 20% 먹은 당이 둘이 합쳐서 60%가 됐어요. 근데 연정을 깨려고 그러면은 20% 빠져나가면 되죠. 그럼 이제 40%를 줄어요. 이 20% 남은 당이 나머지 40%를 60%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당이 이 새로운 정부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각을 불신임해 버리는 거죠.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선거 이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정부를 꾸려 나가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럼 이제 잘리게 된 수상은 그래? 너 의회 해산시키고 새로 선거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에서 연정을 깨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에요. 선거 새로 해가지고 총선 때 또 새로 선거운동 나가가지고 와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깨는 건 너무 쉽습니다. 대통령이 너 나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DJPN합도 그렇게 나갔죠. 그 자민련 쪽에서 온 강요들 갖다 다 잘라버렸죠. 가. 그럼 갔어요 그냥. 끝.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통령제와 연정은 그렇게 궁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심상정 대표의 그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것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지? 일단 첫째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야기된 바가 없고, 둘째로 연정을 하면 해가지고 과반 이상 의석을 갖다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사실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니까 과반 의석이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필요성이 적어요.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 여소야대 구조에서 생겨나는 교착 상태, 데드락 상태를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연정을 하는 것인데 정의당과 연정을 한다 하더라도 데드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형성된 연정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허술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다. 하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유승민 또는 심상정한테 이런 입각 제의가 들어왔다 이런 보도도 몇 번 나왔죠. 그리고 찌라시를 맨날 뜨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뭘 제의했다는 둥, 제의했다는 둥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혀 믿을 필요가 없는,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인사 문제는 우린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기자도 모릅니다. 기자가 왜 모르냐? 막판까지 결정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진짜 어렵게 결정이 되는 문제고 기껏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청와대 비서실 누구 수석 이거는 들은 얘기 있으면 한 달 손침 이거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청와대 비서실이니까 다른 아무 절차가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너 해? 그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누구 장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장관 자리를 임명하는 것은 이건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까지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타 당의 인사들 갖다가 당으로 끌고 오는 것은 공동정부를 구성한다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제와 궁합이 맞지 않은 제도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저야 뭐 저기 5천만 국민 중에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누구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거 모르겠고요. 또 뭐 저야 뭐 문재인 빠돌이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 뭐 일단은 박수 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선수 쳐가지고 뭐 이런저런 저기 뭐 바른정당이나 정의당과의 어떤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 뭐 입각을 했다 제의했다. 저는 일단 그게 안 믿깁니다. 이게 뭐 정보가 부족해서 또는 정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상 그것은 별로 맞지 않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뭐 아직 얘기 안 나온 입장에서는 저는 뭐 심상정이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그 뭐랄까 협치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선거 기간 중에 얘기됐던 말이기 때문에 아주 동의합니다. 근데 반면 연정이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일단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얘기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문재인을 향해서 투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 더하기 저기 알파를 갖다 투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연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이고 제 예상으로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원칙상으로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 그럼 또 갑자기 뭐 박수 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저야 뭐 저기 흔들리는 갈 때 시킨 대로 하고 그 우리인이 뭐 하고자 하는데 뭐 그걸 뭘 그 빡빡 우기고 그렇게 사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엄청 길어졌는데요. 사실 이제 그 연정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정 얘기만 많이 하고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얘기는 뭐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대통령제가 좋으냐, 의원 내각제가 좋으냐, 또는 우리 이제 저기 곧 개헌 문제가 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내각제 얘기해갖고 엄청 얘기가 나올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 중임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국회 내에서는 내각제 하자는 얘기가 또 엄청 많아요. 게다가 그 내각제 하자는 게 이제 왠지 좀 그 후달리고 이런저런 반대가 있고 이러면은 그 이원 집정부제 하자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먼저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이원 집정부제라 함은 그냥 내각제입니다.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괜히 그 말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내각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각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가 그 이원 집정부제의 어떤 전형입니다. 내각제의 전형인 나라는 영국, 일본이고요. 대통령제의 전형인 나라는 미국, 한국입니다.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원 집정부제라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수상도 뽑습니다. 대통령제는 대선을 통해서 뽑고 수상은 의회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죠. 대선 총선 다 치르니까. 그래서 이원 두 개의 원리로 두 개의 민주적 정당성으로 정부가 구성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문제가 대통령제에서의 문제가 똑같아요. 여소야대가 되면 골 때려진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의 식물인간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테랑이었어요. 미테랑이 그때 시라크랑 같이 시라크가 다수당의 수상이고 미테랑은 그 소수당 출신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럼 이제 미테랑이 거의 계속 이제 바보가 되려고 하는 와중이고 그로 인해서 둘이 맨날 싸우고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도 그 총대선을 갖다 일치시키는 개헌을 합니다. 총선은 먼저 하나 대선이 먼저 아무튼 한 달 간격으로 총선과 대선을 해요. 그래서 여대 야소를 일부러 거의 맞추게 합니다. 대통령 지금 당해도 당연히 총선은 찍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여소야대가 됐을 때 대통령이 소수당이 됐을 때 이럴 때가 되면은 거의 의원 내각제처럼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여대 야소가 됐을 때 그 집권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럼 대통령이 짱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상이 거의 바보가 돼요. 그럼 거의 대통령제와 똑같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서도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여대 야소일 때 즉 대통령이 집권당이면은 대통령제
대통령이 소수당일 때는 의원 내각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인 프랑스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차라리 내각제면 내각제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제지 의원 집정부제 이게 최악인 것 같거든요. 제도적 불안정성이 제일 큰데 그걸 왜 하겠다라고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 개헌에 대한 소감을 밝히라 그러면 저는 사실 대통령제 애호가이고요. 4년 중임제 개헌을 원합니다. 4년 중임 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5년 단임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헌법상 구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4년 중임제가 되면 다음 대통령제부터 이제 그게 시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각제 개헌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국의 그 국가 통치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한두 개 바꿔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기 헌법에 의원 내각제 하자 뭐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 구도까지 전부 통째로 다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개헌 문제는 나중에 하고 오늘의 포인트는 그걸로 할게요. 연정이란 무엇인가? 연정은 가능한 것이냐? 요 주제로 이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분량 뽑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늘 끝날 때에는 정리 타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연정은 가능한가였습니다. 연정은 가능은 하다. 왜? 뭐 해본 적도 있고 그거를 말리는 우리 헌법상의 규정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연정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다른 당의 인사들을 갖다가 정부 구성에 참여시키면 됩니다. 정부 구성이라고는 국무위원급입니다. 이거 청와대 비서실이 뭐 타당 후보 될 건데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해도 소용도 없고요. 그 정부 구성에서 다른 당 후보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국무위원을 여러 당을 갖다 참여하게 만들면은 그게 연합정부이고 공동정부, 연합정부란 말과 공동정부란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다.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 국민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민주당 대학이 바른당, 민주당 대학이 정의당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면이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면으로는 대통령제에서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꼭 딱 맞는 제도가 아니다.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 면에서는 이 공동정부를 어찌어찌게 구성을 했다 손 치더라도 깨는 게 너무 쉽고 깬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문제가 없다. 대통령이 그냥 강로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다른 당 후보들 다 나가쇼. 이제 우리 당 인사들로 다 국무위원 메꿀게. 이렇게 되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고 안 나면 더 난리가 나겠죠. 서로 뭐 이럴 줄 알았다는 둥, 뭐 배신당했다는 둥 해가지고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정이 나오는 것은 대부분 대통령제 하에서의 본질적인 문제, 즉 여소야대 전국이 되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다 국회에서 사사건건 다 막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는 점이고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뭐 임시적인 방편으로 공동정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인 면에서 이런저런 안 맞는 점들이 많아서 하기 힘들다. 그리고 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하는 게 그렇게 맞지도 않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정리까지 했는데 늦은 밤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그 댓글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대로 반응을 못 해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올리려고 그러고요. 제가 하는 방송은 앞으로 이제 최소한의 이 장비와 노동력을 들여서 그리고 리소스를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콘텐츠가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은 이런저런 뭐랄까 좀 재미는 없으셨죠? 신나게 어느 한 놈 잡아가지고 들어가지고 후드로 까는 게 재밌는데 그거는 페이스북이나 텍스트로 주로 하고 방송으로 좀 점잖게 할게요. 생긴 것도 보시니까 엄청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착하게 생긴 친구가 험한 말 하고 그러면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목소리도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길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